안녕하세요. 저는 플라나 창업자이자 대표 김재영입니다. 저희는 AAM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AAM이라고 하는 것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선진 항공 모빌리티라고 번역이 됩니다. 2020년에 나사에서 정의한 AAM은 전기로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심지어 드론까지도 포함한 개념의 차세대 항공기의 컨셉을 일컫는데요. 2016년에 미국의 택시 플랫폼 회사인 우버가 백서를 발표하면서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AAM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몇 개를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의 조비와 아처, 중국의 이항,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무려 2,600억에서 5조 5천억 규모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업 가치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즌과 겹칩니다. 저는 이것을 테슬라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나타나게 된 전기차 회사가 토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으면서 이제는 항공기도 전기 항공기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많은 자본이 유입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플라나를 창업했던 이유는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배터리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과연 배터리로서 항공기를 수익성 있게 운항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고 거기에서 저는 명쾌한 철학과 기술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배터리라고 하는 제품은 우리가 항공기에서 쓰는 연료랑은 정말 다른 개념의 에너지원입니다. 연료라는 것은 1g 정도를 태웠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는지가 정확하게 측정되는데 배터리는 내부적인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내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연구실에서는 수많은 배터리 셀에 대한 평가를 해왔는데요. 배터리 셀은 그 운영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수명, 성능, 그리고 열 문제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풀 충전을 하게 되거나 바닥까지 다 쓰게 되면은 리튬 플레이팅, 덴드라이트 디포메이션, SI 그로스, SI 포뮬레이션 이런 전기 화학적인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터리 셀을 사다가 처음에 쓸 때랑 6개월과 1년 뒤에 사용을 할 때랑 그 성능이 천차만별로 바뀐다는 것이죠. 항공기에서는 가망 연속성이라고 해서 항공기의 안전이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배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지난 한 달만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보도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제품이고요. 근데 화재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화재를 억제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정책적으로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많이 늦추고 있고요. 보조금을 없애는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움직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 이 시장이 완벽하게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항공 기술이라고 할 때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보통 첨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실상 정말 첨단 기술은 대부분 자동차 기술이 있고요. 요새 자동차는 급정거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옆 차선에 차가 오는지도 알려주고요. 운전자의 피로도까지 인식을 해서 경고도 줍니다.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들이 자동차에 접목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항공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주 오래되고 또는 완벽하게 검증되었다는 뜻이지 새로운 기술이 첨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공 기술은 사실상 미국의 연방항공청이라고 하는 FAA나 유럽의 항공안전청인 EASA 여기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민수항공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비를 해서 인증을 잘 받는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정책적으로 뭔가를 추진해서 속도를 빠르게 한다던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두 개의 인증 어서리티는 사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요.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안전 중심으로 점점점 보수적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배터리 기술이 성장을 하면 그걸로 갈아 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비행 거리도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항공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바로 도입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은 사용할 수 없다.
그 검증된 기술은 항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안정성이 입증돼야만 항공 분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에도 수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배터리에는 엄격한 인증 요구도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요. 다만 항공기의 추진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되는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 AAM 업계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시도할 때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결코 바꾸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완벽할 정도로 안전한 항공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배터리가 사실상 성능이 부족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가혹한 운용 환경이 필요하고요. 자동차는 통상 최대 3C 정도까지 방전을 하는데 전기항공기에서는 7C, 많게는 10C까지도 방전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잦은 충전과 급속 방전으로 인해서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저하돼서 우리가 배터리팩을 3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운영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아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배터리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특징 때문에 순수 배터리 기체 대비 60% 정도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유지보수비가 배터리 교체 비용에서 감소됩니다. 또한 유인항공기가 만족해야 되는 법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의 추가 비행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기체는 사실 30분을 고작 비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드론을 사더라도 30분을 날리는 게 쉽지 않고요. 이 드론을 사이즈를 키워서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하더라도 전체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밖에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0분을 비행하는 에너지를 남겨놓는다는 과정은 굉장히 가혹한 요구도고 이 부분을 상용화하는 단계에서는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어택시라는 개념은 아무 데서나 뜨고 내릴 수 있다는 약간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단어예요.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라고 하는 제품을 아무 데서나 뜨고 내리게 한다는 것이 장난감 드론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도심에서 아무 데서나 뜨고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따라서 적절한 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인프라를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버티포트를 건설하는 데에는 한 개당 수백억 내지 수천억의 건설 비용과 약 2년 정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고요. 교통관제와 방대한 충전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유지보수 산업 또한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 곳곳에 이런 버티포트가 배치되는 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타 프리우스에서 볼 수 있는 직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저희 플라나는 도입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항공기 내부에 발전기가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여객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APU라고 해서 꼬리 쪽에 Auxiliary Power Unit, 즉 보조 발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 시스템의 기술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이런 발전기가 항공기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순수 배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부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 안전, 지속 가능성. 이 모든 지표들이 하이브리드에서 출발을 할 수 있고요. 다만 항공기에서 갖춰야 될 요구도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다중화 설계가 된 안전장치라든가 훨씬 더 높은 전압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는 소자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자동차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이런 부분은 아직 어떤 회사도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플라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차별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회사고 특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인증받는 데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시장에서 대부분 순수 배터리 기체를 개발했던 이 업계에서 이제 막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에서도 화재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공기에서의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하이브리드랑 또 다릅니다. 항공에서 접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즉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에 맞먹는 수준의 그런 엔진 발전기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통합하고
검증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기술력을 보여준다면 이 업계에서 큰 승산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설마 선진국의 그 엔지니어들이 배터리의 문제점을 몰랐을까?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들은 잘 몰랐었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항공기 시스템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가지의 변수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컴퓨터가 최적화를 하고 때로는 사람의 감각과 경험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비행의 성능뿐만이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규제 등등 정말 많은 변수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어떤 비행기를 만들자라고 결정을 한 뒤에는 그 항공기 개발사의 치프 엔지니어들, 수석 엔지니어들이 전부 모여서 항공기를 디자인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공력 성능 개발, 비행 제어 법칙, 항공전자 시스템, 구조와 진동, 웨이트 앤 밸런스라고 해서 무게중심과 밸런스를 잡는 부분, 조종 안정성, 이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음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어떤 요구들을 갖춰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연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설계 변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해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배터리 엔지니어들은 비행기를 모르고요. 거꾸로 비행기 엔지니어들은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가 초창기 시장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쉽게 생각을 했고 킬로그램당 갖고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항공기를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 상용화 단계 또 인증을 받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구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requirement라고 하는데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첫 동력 비행을 성공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요구도는 1G 플라이트였습니다. G는 중력 가속도죠. 그러니까 뜨기만 하라는 게 요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지금 120년이 흘러오는 동안 1910년부터 조종 안전성, 1920년에는 부식, 1930년에는 객실 여하에 대한 요구도, 1940년에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부터 피로 문제, 1980년대가 되어서 생산성이 만족되는 항공기를 인류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첫 전기 항공기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챙겨야 하는 중요한 요구도는 배터리의 안전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하이브리드 기술밖에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기반의 선도 업체들이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저희는 지난 3년간 항공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해왔고요. 결과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멋진 형상을 가진 항공기를 노출해냈습니다. 내연기관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출력의 엔진 하나를 쓰는 것이 출력 반짜리 2개의 엔진을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개로 분산시켜도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 시스템이 전동화가 되면서 드론이라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결국에 이런 AAM 항공기는 드론처럼 떠서 비행기처럼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펠러가 전방으로 꺾이는 틸트 로터라는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데, 틸트 로터는 하늘을 향해 추진하다가 전방으로 꺾이면서 추진 방향을 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플라나는 6개의 틸트 로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6개라는 말은 하나의 시스템이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5개로 무사히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리던던시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보다 원칙적으로 훨씬 안전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탑재되는 터빈 발전기는 배터리의 에너지와 출력을 보조해서 배터리를 가장 건강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조종사 1명에 승객을 최대 6명까지 싣고 500km의 거리를 최대 속력 350km 이상으로 비행이 가능한 전기 항공기입니다. 소음이 헬리콥터의 10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서 도심에서 이착륙하더라도 사회적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승객들은 공항에 갈 필요가 없으며 국가가 아닌 지자체 수준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이착륙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나는 영화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헬리콥터를 대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헬리콥터의 단점은 명백한데요. 예전에 미국의 농구선수도 사망을 했고 최근에는 이란의 대통령도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요. 무엇보다 시끄럽고 유지보수가 비싸고 친환경과 거리가 가장 먼 항공기가
헬리콥터입니다. 따라서 헬리콥터는 대부분 특수 목적 시장에서만 사용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모빌리티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이 바로 그 단점 때문입니다. 저희 플라나 기체는 헬리콥터 대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6개의 분산 추진으로 훨씬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헬리콥터가 비싼 것은 약 150억 정도 하는데 동급의 저희 기체는 약 50억 정도 수준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헬리콥터 대비 최대 20분의 1 수준으로 운임을 줄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소음이 10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탄소 배출을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하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95%까지 저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탄소 배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항공기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터빈 발전기는 글로벌 엔진 개발사가 개발하고 있는 터빈 발전기인데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국의 허니웰, 프랑스의 사프란, 일본의 혼다 이런 엔진 개발사에서 오로지 이 시장만을 위한 터빈 발전기를 선행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모든 곳과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1개 또는 2개를 선택하여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프라 관점에서는 저희는 헬리콥터의 운영 개념, 컨옵스라고 하는데요. 컨옵스를 헬리콥터의 것을 그대로 채택을 하기 때문에 헬리콥터 이착륙장 또는 기존의 지역공항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하늘길, 공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역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5월 미 연방항공청에서는 AEM 운영 지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2가지 안건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헬리콥터가 사용하는 공역을 활용할 것, 2번째 파일럿이 반드시 탑승하는 항공기일 것. 저희 플라나가 개발하고 있는 항공기와 적합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나가 대체하려고 하는 헬리콥터 시장만 하더라도 2032년에 거의 100조 원 시장에 이를 정도로 큰 시장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게 되면은 헬리콥터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플라나는 지난 2년 동안 한국, 일본, 미국으로부터 약 1조 원 정도 규모의 구매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본의 스카이택시 운영사, 그리고 한국에서는 헬리콥터 오퍼레이터, 미국의 비즈니스 제트 운영사 이렇게 각각 구매 의향서를 체결을 해주었는데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저희 회사가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유인 비행기의 첫 무인 비행 시험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9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기 상용화되면 승객을 실어 나르거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를 판매해서 큰 수익을 올릴 계획이고요. 그에 앞서서 많은 선도 업체들이 하였듯이 특수목적 사업이나 군에 납품하여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빠른 매출 계획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터와 인버터, 컨버터, 그리고 전력 분배기를 상용화해서 이것들을 항공기에 사용하는 이에 앞서서 전기 선박 시장에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고 큰 사업을 과연 스타트업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많은 보고서에 의하면 이 업계는 거의 대다수가 스타트업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항공기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는 회사는 요구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항공기를 개발하는 전통적인 OEM조차도 전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갖출 수 있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개발 문화가 시장 선점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3년간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요구도 개발을 마쳤고요. 많은 시뮬레이션과 시행착오를 겪어서 저희가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숫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새로운 항공기에 들어갈 사실상의 엔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데 엔진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항공기의 개발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탄생할 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추진 시스템이 완성됐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엔진이 먼저 완성이 돼야 그 엔진을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예외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플라나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개발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특히나 전기 항공기가 갖춰야 될 저RPM의 고토크, 고전압 시스템, 생산성과 다중화 안전 설계, 적절한 최적의 열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를 제어하는 제품을 인버터라고 하는데, 전기차나 전기 선박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엄용 전기차용 인버터의 경우에는 fail oper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시스템이 고장을 감지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운용을 하면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와 배의 특성상 그런 부분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플라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력 반도체와 같은 소자는 항공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발사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협력을 거의 다 마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최대 4배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세계 최초의 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먼저 완성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긴급한 KPI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나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력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검증된 형상, 즉 공력 성능 개발을 마쳤고요. 그리고 비행 제어 알고리즘은 100% 인하우스 코드로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탄소 복합재 기반으로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진동 문제를 해결 가능한 공탄성 성능 개발 자체 프로그램을 내재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 관리 시스템은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모빌리티의 완성은 열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관리가 되지 않는 항공기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항공기는 전력 제어 모듈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데 효율이 좋더라도 반드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열이 발생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효율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온도가 더 올라가게 돼서 더 효율이 떨어져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열 관리가 되지 않는 항공기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을 저항 없이, 비행 임무에 방해가 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열 관리 기술을 특허를 도출해서 기본적인 개념 검증을 마쳤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려야 될 것은 저희의 단기적인 사업 모델은 사실상 투자유치입니다. 플라나는 스타트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 게다가 항공 분야입니다. 기술의 신뢰성을 만족할 때까지 많은 개발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내년도에 진행할 POC까지 투자유치가 크게 필요한 부분이고, 해외 투자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2026년에 파워팩 판매를 시작으로 저희는 캐시플로우를 만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나는 앞으로 1년 정도의 목표를 두고 미국으로 본사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가망 인증을 받는 것이고요. 또 항공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많은 인력과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미국이 첫 AM의 시장이 될 것이라 예측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미국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부터 경력 있는 미국인 임원들을 채용을 해왔고요. 플라나는 올해 6월에 미국 상무부의 셀렉트 USA에 선정이 돼서 워싱턴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G펀드 국외 로드쇼에 선정이 되어서 올 하반기에 미국 진출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또한 일본의 제트로와 호주의 멜번 도시를 통해서 다른 국가에서의 사업 기회와 투자의 기회를 제안을 받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자본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상용화를 바로 하는 것이고요. 생성과 인증을 위해서 2028년 나스닥에 IPO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글로벌 투자 시장과 경제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파워팩 판매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플랜 B에 대한 목표도 가지고 있고요. 상용화할 수 있는 모듈 사업이나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면 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작은 IPO 또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기술, 규제, 시장, 각종 분야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많은 파악을 했고요. 수만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실패하는지를 다 지켜봤고 직접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게 된 저희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하였고, 이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가다를 즐길 수 있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짚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개념의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세상에는 많은 기술 회사들이 있지만 저희 플라나가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는
결국 안전이라는 것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 문제, 안전, 수익성,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는 회사인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항공기를 개발을 하고자 하냐면, 저희 가족들을 태울 수 있는 항공기를 반드시 개발하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회사 경영과 기술 개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타협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저는 결코 안전과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항공기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념, 집중력, 그거 하나만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크라우디를 통해 펀딩 청약을 고민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영상 IR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